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2006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주민자치,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2회에 걸쳐 관련한 논의를 짚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획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제주도에서요,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어떻게 많이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도에 이제 2년 그 임기 동안에 이렇게 공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당인직 포함해서 1,122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 단체 추천 50%, 일반 주민 50%그 비율로 해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2년 이내에 주민자치 학교를 이수를 하면 이렇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얼마나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십니까? 경쟁률이 좀 비교적 좀 셉니다. 네. 보통 뭐 평균입니다만은 한 1.5대 1에서 한 2대 1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치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아까 1.5대 1, 2대 1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 주민자치 학교를 미리 수강을 하고 다음에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과거와 달리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지역적으로나 그 정서적 배경을 공유하는 말 공동체 사업 같은 데 주민들이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커지면서 지역사회 문제 그러니까 공동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보면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그리고 또 거기에 피선거권이 있고 관내에 실거주하고 있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민자치학교 4시간 교육 이수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간략하게 이제 구성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역할이요? 예, 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란 게
기본적으로 시작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역할이라고 해서 사실 자치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치라는 게 뭡니까? 자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게 자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이란 게 뭐겠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다스리려면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자기 입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지만 자기 입법적 요소가 없습니다. 자기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입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 행정적인 권한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방송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경쟁률이 굉장히 좀 2대1 정도면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다양성을 견지하고 있느냐, 대표성을 견지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 내에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욕구와 요구에 대해서 대변할 일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구성이 한 1,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분들은 한 1%대가 안 됩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43개 읍면동이 존재하는데 장애 당사자는 15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연령층도요. 보통 50대와 60대에 치중돼 있고 20대는 전혀 없고요. 아까 청년들이 준비하는 건 좀 다행히 생각하는데 30대, 40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용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입법적 입장에서 중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지 않은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의 근거에서 지금 설치돼 있죠. 근데 지금 되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든 이를테면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대략 우리는 특별법에 규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회로 가지 못하고 지금 가지 못해서 지금 제도 개선 7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까지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 교수님이 지적은 명확히 맞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더라도 정말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주민의 골고루의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향후 이제 극복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성이 얼마나 균형 있게 정말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회장님. 지금 구성이 지금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직접 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그 고현수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금 그 구성 이렇게 분포를 보면 당연직은 우리 이통장 그 협의회를 대표해서 협회장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반으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장애인도 이렇게 포함 좀 돼 있는데 방금 43개 읍면동 이렇게 하면 한 명씩만 해도 43명이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부족함이 없잖아 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신청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안 되는 읍면동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20, 30대가 정말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81명인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구성원이 그래서 20대는 아예 없고 30대가 8명입니다. 고작 8명. 전체 1,000여 명 중에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0.7%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앞으로의 좀 숙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지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보완책이 조금 미진하게 느껴지기도 해서요. 좀 더 이런 그 다양성, 주민의 다양성을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혹시 또 따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대표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 대표 추천하고 직능 대표 추천이 50%고요. 또 일반 주민 공모가 50% 정도로 돼 있는데 일단은 직능 대표 추천이라는 거는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과연 직능 대표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 지역에서 직능이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주민 공모를 한 60% 이상으로 그렇게 비율을 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역 주민 공모를 했을 때 좀 예를 들면은 애월읍 같은 경우는 리가 26개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모를 하다 보면 빠진 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지역 대표로 채우면 되고, 그리고 여성 문제라든지 소수자 문제라든지 어떤 젊은 층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조례로 특정 성별이 60%를 못 넘도록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쨌든 또는 남성이 하여튼 40% 이상은 되게 해갖고, 또 40세 미만인 사람이 15% 이상은 선발되도록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조례로 그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수자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할당제를 조례로 두면 됩니다.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TO들을 둬서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조례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 뭐 지금이라도 당장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 신윤 교수님 말씀대로 조례의 일종의 쿼터식으로 그렇죠. 강제시키는 방안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예. 봅니다. 지금 아마 직능 대표 추천도 예를 들면 그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자 단체의 추천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직능 대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특히 소수자라든지 장애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뭐 2명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할당을 해갖고 딱 하면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덧붙이자면 이렇게 성별로 보면 현재 남성이 여성 위원보다 아마 2배 정도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반 모집이 아마 50%가 안 되고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는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정도 이상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그 40대나 20대가 전혀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회 위원 같은 경우 청소년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 다니는데 뭐 회의 참석도 어렵고 그렇긴 하죠. 근데 최근에는 SNS는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카톡으로도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4%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청소년 참여는 없는 거지요. 예.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19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16살로 하한을 16세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낮춘 거지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 차별가 가능하죠. 우린 그런 부분도 한번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타 지역에 16세라고 하시는 건 제가 법률적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시범,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 만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4% 이상,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면 5명 정도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 의회 역할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의회의 역할도 주문하신 것과 함께 또 도민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합의도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도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문제 제기. 청소년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먼저 도민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전제되고, 다만 아까 말한 소수자 부분이라든지 어떤 성별 T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뭐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좀 생각이 좀 들어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20대 전혀 없잖아요. 30대도 뭐 고작 뭐 이렇게 몇 명입니까? 뭐 8명.
0.7%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만 19세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좀 참여를 좀 시켜보는 것이 먼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그 청년들의 참여율이 좀 좋아지고 하면 청소년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 말씀 중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방분권법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시도와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도입 과정이나 그리고 타 지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요,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그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행자부죠. 행자부의 어떤 준칙, 자치 준칙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그 자치 준칙에 입각해서 시군구 차원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꿨잖아요.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제주특별법 안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이 주민자치를 법률로 규정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우리보다 한 몇 년 늦어서 한 2010년 들어와서 이제 지방특별법을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자치 모델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이제 지방분권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그때 31군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갔죠. 그렇게 갈 때 좀 아쉬운 거는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어. 거기도 세종 그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이 별도의 어떤 규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죠. 예, 아니 행자부 공무원 만났을 때 한번 항의를 했어요. 네. 이거 지역 차별 아니냐. 네. 어떻게 세종시도 하고 다른 지역 하는데 왜 제주도는 한 군데도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행자부 담당자가 했던 말이 제주도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다. 법에 의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신청을 안 했다는 신청을 하면 말씀입니까? 하려고 했는데 네. 한 군데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어떤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2006년도에는 어쨌든 제일 앞서갔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고 주민총회도 개최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좀 뒤처진 쪽에 있다고 봐야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종시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이미 많이 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한 20% 정도는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구성 이런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분이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주민자치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 대표성을 보다 더 확고히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 고유의 그 사무 중에 위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위임을 통해서 그 지역 내의 어떤 그 특히 동네 복지, 마을 복지를 또 활성화한다는 측면, 또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과 심의의 정도지만 주민자치회는 일종의 총의를 모아내서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성을 더 견지하기 때문에 그 법과 내용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그렇죠. 어떤 심의 기능만 갖고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은 한계가 있고 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자치단체 이상 예를 들면 그런 사무를 갖다가 위임이나 위탁받을 수 있고 그런 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심의 기능에 제한돼 있고 물론 조례로서 조금 더 강화시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그 자기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치명적이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그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해서 예를 들면 주민 스스로 그 사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육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 보면은 주민총회를 열어서요. 그래야지 좀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좀 더 확보되니까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세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주민참여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 또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어떤 예산을 주민 스스로 지역사 그 지역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법 제도적으로는 안 되고요. 네. 예,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다만 그것이 조례로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조례로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예.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더 많은 권한과 그리고 뭐 예산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세종시 같은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게 혼란스러운 게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은 제주특별법에 저촉이 됩니다. 충돌되죠. 예.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란 이름으로 조례로서 담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말씀하시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기능상 뭐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주요 사업의 예산에 대한 뭐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심의 의결 기능만 있고 집행 자체는 읍면동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관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원래대로는 어쨌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업무 협의라든가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주민 권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뭐 수탁 업무 같은 게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의 체교 의결 기구가 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 발전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훨씬 더 자체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뭐 특별하게 시작은 했지만 자치분권이 지금 강화될수록 사실은 보통 자치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좀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지금 이제 말씀들을 좀 종합을 제가 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조례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실현을 할 가능성들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특별법 제주도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자치회를 담아야 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특별법의 그 제도 개선 7단계를 통해서 네. 주민자치회를 넣는 거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이 지금 계속 계류라기보다도 늦어지면서 이 특별법 내에 여러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정을 요구한 것들이. 근데 이 같이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빼서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더 빨리 그 시행이 되다 보면 우리는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혹시 도가 기다리는 건가요?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하면 특별법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그렇진 않은 걸로 제정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안에요. 이미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지금 제출됐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초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언제 이 협의가 마무리되고 7단계가 그 국회 입법까지 갈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제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부분에 다 일리가 있는데요. 그 7단계 제도 개선 그 사항은 우리가 그 제주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약이 없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조금 그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는 그 주민자치회 관련한 그 법안을 전부 개정한 법안보다는 훨씬 늦을 것이다. 그러면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제주도가 좀 손해볼 것이다라고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그 특별법이 좀 늦을 걸로 생각이 좀 되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가 좀 돼야 되고 이것을 좀 담아내야 된다. 그러면 방금 우리 신용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 담아내면 그 기능을 특별자치위원회지만 특별자치회의 기능을 담아내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좀 할 수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법에서 지금 그 늦어지고 있는 부분, 그 7번째 그 과제 개선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담아내- 먼저 담아내 보자라는 것이 지금 두 분의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교수님의 의견이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간에 주민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자치회로 가더라도 어쨌든 지역의 자생조직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추진한 주민자치회도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나 뭐 자유총연맹 같은 그 여러 이렇게 주민이 만든 여러 조직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각 단위에서 그 구성을 잘해서 대표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의회 부활과 그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쩌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이제 법 개정이든 뭐든 다 돼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주민의 그 주민자치가 확장되고 강화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정말 주민자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제들이 뭔가 있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사실은 보면 자치분권법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네. 뭐 주민자치회 내용이 있고 주민의 0.5에서 1% 정도가 참여해서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주민세 2% 정도를 재정 지원으로 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면동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던가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질 거고요. 정말 저도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각 단위에서 그 구성을 잘해서 지역 자생조직의 대표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참 정말 대표 조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실은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보면 최고가 주민총회잖아요. 보면 사실
최고 의결 기구에 대한 그 주민총회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면 뭐 행정이 더 이상 개입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지휘하거나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성 문제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대표성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거죠.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추첨제가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제로서 사실은 각계각층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생업에 바쁘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오히려 좀 예를 들면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또 하나의 그 기득권 세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거는 또 아까 말한 제도적인 좀 장치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또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도 잘하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뭐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직선제도 없고 기초의회도 없고 이런 행정체제와 맞물려서 자치의 도민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작은 하나의 장일 수는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확대되려고 할 때 읍면동 역할의 강화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읍면동 자치의 강화. 그 읍면동 자치 강화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읍면동이 하는 사무가 다 위탁사무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중에서도 자치사무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치를 읍면동을 지금 사무를 강화하는 거는 읍면동 행정을 강화하는 거고 주민 참여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게 가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은 위임 위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던 주민총회가 됐던. 네. 그래서 그렇게 위임 위탁을 받으면서 그 자치사무 부분들이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당장 위임 위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우리 제주특별법이라든지 자치조례에 의하면은 그런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일단 급선무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 권한들을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관련된 주민 참여가 가능한 사무에 대한 권한들을 단계별로 확장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확대시켜 나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기구나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외에 또 다른 기구나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 6월에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던 원탁 지역 발전 원탁회의 구성과 관련했던 조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좀 대립이 컸던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6월 달에 강성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또 이통장협의회 뭐 하여간 몇 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좀 했는데 그 토론회 석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백인 원탁 이런 토론회 모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반대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설명회식으로 해서 좀 해주십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희들이 그때 반대를 이제 했느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좀 중복이 되고 또 이 통장들이 하는 것들도 조금 일부 좀 중복이 좀 되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이 통장들과의 어떤 갈등 유발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좀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이 통장협의회, 뭐 각 사회단체 또 특히나 청년단체까지 해서 연대해서 11개 단체가 모여서 이것을 강력히 좀 저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그런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2개 단체들과 11개, 어떤 이렇게 11개 이렇게 협의하거나 이러는 과정은 그닥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기도 예, 근데 하네요. 모든 그 이렇게 이런 행정이나 네. 이런 특히나 이런 조례를 이것이 개정도 아니고 조례 제정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역하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사전 협의가 좀 돼야 되고 이렇게 공론화가 좀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뭐 그 일방적인 추진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도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 것은 그 백인 원탁 그 조례 그 제정 그 내용에 그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제16조 그 기능인데 주민자치 설치센터 제16조 그 기능에 다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아, 예. 그것을 주민들이 원탁회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해라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전부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중복시켜서 놓으면 하면은 불협화음을 생기고 갈등 유발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어서 예. 획기적으로 다른 내용을 좀 담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왜 꼭 같은 회장님의 내용? 예. 그 입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의 입장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동료 의원이신 강승균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고 사실 저도 공동 발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뜻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리통장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지금 이제 사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주민이나 뭐 다문화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져서 총의를 모아내는 그러니까 욕구와 요구를 모아내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도 공동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또 제가 또 그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또 실제적으로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또 역할과의 충돌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우리 강성균 의원께서 발의했고 제가 공동 발의한 이 조례 읍면동 발전 계획 수립 여기서 이제 동은 빼지고 읍면만 또 가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저의나 이런 게 없고 정말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의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형식으로서 지역 발전 원탁 회의를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합의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뭐 형태의 자치 조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요. 사실은 강성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마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건데도 세부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아주 유사하고 또 첫 번째 기능을 보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봉사활동 단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거대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선거에 악용될 위험성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런 다양한 주민 자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고민들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동감이 참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주사회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주민 주권을 어떻게 실천하고 확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왜 의회나 언론이나 행정에서 주민 자치에 대한 논의는 별로 불붙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함께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하게 함께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별로 들려오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해야 된다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 행동 이게 굉장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답답한 거는 우리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에서 이제 주민자치 규정을 둠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선진화됐었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한 1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우리는 주민자치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이렇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중간에 지방분권법도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민총회라는 거는요 사실은 지방분권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만 지방분권법에 규정돼 있고요. 주민총회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적 차원에선 주민총회를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는 아까 말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이 주민총회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600군데 가까운 데서 하면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주민총회도 얼마든지 조례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주민총회 자체가 법에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거는 저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은 무성해요.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조례를 통해서든지 특별법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담아내는 작업. 그런 실질적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6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말만 하면서 또 10년 가고 20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작을 어느 주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지금은 예를 들면은 제주특별법에 사실은 제가 아쉬운 부분은 7단계 제도 개선안에서도 주민자치회라는 규정은 있지만요. 주민총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지방분권법을 그대로 그냥 베낀 것뿐이고 오히려 우리 뭔가 앞서가고 담아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장 조례는 지금 의원님도 계시지만 올해는 좀 늦었군요. 예를 들면 조례는 당장도 제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성근 의원님이 사실은 그 추진했던 읍면동 원탁회의라는 것도 사실 이상적으로 간다면 그건 주민총회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면 조례에 주민총회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그러면 누가 주관하느냐? 그걸 이제 주민자치회가 물론 이제 법에는 심의 기능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도 하고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총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주민총회를 하고 또 저희가 조례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례로 위임위탁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무슨 어떤 행정기관으로서 위탁을 받느냐, 어떤 민간 위임 위탁이냐 이런 쟁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조례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담아내서 사실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기다리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 하자. 7단계가 통과되고 난 다음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미룰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저희 제주도에서 지금 실제 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좀 다른 분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이 많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의가 좀 많이 돼 왔었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초가 되든 이렇게 직선제가 되든 간에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좀 결정을 좀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정 사람인데
대정 사람이 저 우리 그 서귀포시는 저 대정서부터 성산포까지인데 굉장히 그 이제 그 광범위합니다. 구역이. 그리고 동서 제주도 형태가 동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제주시 사람이 저 구자서부터 저 어디입니까 한경까지 가려면 굉장히 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구조상 힘들고 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반드시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이제 좀 종지부를 좀 찍어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그 기능을 조례에 담아내서 하루속히 이게 기다리지 말고 특별법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읍면동 권한 강화든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간에 기능 강화든 간에 주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기관 의회도 있고 본인들이 선거로 직접 선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만 굳이 단층제를 고집할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주 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이제는 그 2단계의 자치 계층을 복원하는 게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기초자치단체랑 의회를 부활하는 그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의 결과는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선택권을 좀 부여할 수 있게 그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그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와서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가져야 될 게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예. 행정구역 개편 없이 행정체제 개편은 불합리하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제주군이가 예전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가 가졌던 그 고유의 특성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 여러 가지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단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은 마련될지 모르지만 행정 그 효율성의 마련은요 공무원 내의 얘기지 실제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체제에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지금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나마 행정시장 직선제가 완결 구조는 아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그 기초의회 미구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마지막 나누도록 하고요. 멘트는요. 예. 의회에서 열린 자세로 아까 주민총회를 포함해서 다 듣겠습니다. 듣고 도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간의 논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결의를 맺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제주의 특별자치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주의 특별자치과제 2부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